늑연골 같은 경우는 재수술 혹은 코가 많이 망가졌을 때 재건을 하는 경우로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.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늑연골도 첫 수술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이전에 비해서 점점 좀 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히트 성형외과 한성철 원장입니다. 코 수술을 할 때 코끝을 이렇게 높게 올리는 재료, 그 재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. 1차적으로 내 코끝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비중격 혹은 귀연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. 앞선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늑연골이라고 해서 여기 자가늑연골, 갈비뼈죠. 자가늑연골 혹은 기증늑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늑연골 같은 경우는 재수술 혹은 코가 많이 망가졌을 때 재건을 하는 경우로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.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늑연골도 첫 수술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이전에 비해서 점점 좀 늘고 있습니다.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요. 오늘은 첫 수술일 때 늑연골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코 수술을 처음 할 때 이제 늑연골을 사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코 모양의 트렌드가 좀 바뀐 거랑 연관이 됩니다. 예전에는 주로 코 수술하면 이렇게 콧대 쪽이 좀 많이 올라가야 와, 아름다운 코는 예쁜 코라고 생각을 했고요. 요즘은 뭐 코의 라인에 대해서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코끝이 굉장히 오똑한 경우, 그리고 콧대는 예전보다 오히려 내추럴하게 그렇게 생긴 직반버선의 라인을 주로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.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격,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격이 충분하다고 하면, 혹은 원래 가지고 있는 코 연골이 높은 상태에서 귀연골 정도만 올렸을 때 내가 원하는 높이가 된다고 하면 사실 늑연골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연골의 양도 작고 코도 작은데 내 코끝을 좀 충분히 올려서 내가 원하는 라인을 만들고 싶다, 화려한 직반 라인, 그런 느낌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1차적으로 처음 수술인 경우에도 늑연골을 고려하게 됩니다. 보통 그 늑연골 같은 경우는 비중격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딱딱한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는 늑연골을 사용하고, 뭐 이렇게 바깥에서 만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귀연골이라든지 조금 더 소프트한 연골을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은 방법이고요. 기증늑연골이 좋은지 자가늑연골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, 두 개의 논문상이나 혹은 문헌상으로는 두 연골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아무래도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그 흉터 혹은 전신마취, 뭐 비용,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요즘은 이제 기증늑연골 사용이 좀 더 늘어나는 편이긴 한데, 아무래도 기증늑연골의 흡수율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모든 기증늑연골을 사용했을 때 뭐 코끝이 흡수된다, 코가 흡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오히려 코끝의 연골이 흡수되는 확률은 아무래도 귀연골 쪽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고요. 비중격이나 기증늑연골은 비슷한 경향이 있고, 자가늑연골이 흡수되는 율이 조금 낮은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내 코가 작고 낮고, 그리고 뭐 CT를 찍었을 때 코 안에 비중격이나 연골 상태도 굉장히 작은 편이고, 근데 내가 원하는 코끝은 조금 더 높고 화려한 코다.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제 자가늑연골이나 기증늑연골을 고려하게 되고요. 자가늑연골을 사용하기는 조금 위험이 큰 것 같다. 그러면 기증늑연골을 사용할 수 있고요. 이 기증늑연골을 사용할 때 한쪽이 기증늑연골, 반대쪽에는 나의 뭐 비중격이라는 귀연골로 그것들을 보강해주는 수술을 한다고 하면 내 코의 연골이 작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보통 늑연골은 재수술할 때 많이 사용하지만 첫 수술임에도 늑연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 제 설명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?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히트성형외과 한상철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